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JJC 뉴스는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천지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한 대구지검을 비판했습니다. 각 당은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붙잡기 위해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가 QR코드를 이용해 대여와 반납을 할 수 있는 뉴 따릉이를 도입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1일 대구시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개정 발표했습니다. 천안시에서는 시에 있는 신천지교회 시설물 8개소를 폐쇄 조치했습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입니다. 검찰개혁에 힘을 쏟으면서 최근 검찰과 여당은 부딪히는 일이 많은데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은 대구지검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구지검이 신천지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기 때문인데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회의에서 이해찬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모두 발언을 통해 신천지 교단에 대한 수사를 주저하는 대구지검을 비판했습니다. 이런 비협조는 코로나19 대응 전선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검찰은 직시 강제 수사를 통해 제대로 된 명단과 시설 위치를 하루빨리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방역을 담당하는 지자체가 역학조사를 방해했다고 1차적으로 판단해서 고발을 했고 그 고발에 대해서 수사기관인 경찰이 다시 판단해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고의성 유무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한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어 박광원 최고위원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기자회견에 차고 나온 일명 박근혜 시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의 손목에 있는 박근혜 시계가 가짜다.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신천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자세를 갖지라는 것이 국민의 아마 뜻일 겁니다. 저희 한국당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하시고 정치적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정치적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편 이번 모두 발언으로 대구지검을 비난함으로써 다시 한번 검찰과 여당의 불편한 동행이 표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부동산 투기, 갭 투자 등은 꼭 해결해야 하지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각 당은 총선을 앞두고 이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정의당의 기자회견 현장에 JJCTV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4일 정의당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대비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정의당은 집으로 돈을 벌겠다라는 투기 심리 자체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투기 근절 대책과 1인 청년 대학생 가구 맞춤형 지원 강화 등을 발표했습니다. 토지와 주택이라는 한정된 자원이 어느 누군가에게 집중이 되면 가격은 상승하고 임대료 및 주거비 상승 등의 피해는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당은 토지 공개념에 기초하여 보유세 강화 등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집값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의 주거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아진 시대 변화를 반영하여 1인 가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저렴한 임대료의 사회주택 확충과 비영리 법인 협동조합의 청년용 쉐어하우스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신혼 맞춤형 도시조성을 골자로 한 주택 10만 가구 공급을 전면에 내세웠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규제와 대출 완화로 정부 여당과 대척점을 이룬다는 총선 노선을 정했습니다. 청년 주거 문제와 집값 문제는 민심과 맞닿아 있어 4.15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유권자들의 선택이 어디로 향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경기 광주에서 분당으로 가는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이에 민주당의 지역구 의원들이 도시철도 추진을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일대의 국지도 57호선 태제고개에서 오포 분당 간 도시철도망을 구축하는 업무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김병관, 김병욱, 임종성 등 민주당의 오포 분당 국회의원들은 태제고개 인근 현장을 시찰하고 성남 분당과 광주 오포 간 57번 국지도 교통개선 대책으로 도시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체결된 협약식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도시철도가 예타를 통과하게 되면은 그동안 강주 시민들의 교통 체증에 대한 이 불안감이라든지 그 꿈이 현실로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이것뿐만이 아니라 57호선 이 태제고개가 현재 4차선으로 교통 체증이 많이 유발되고 있는데 이것을 6차선에서 8차선까지 예타 대상에 올려놓았습니다. 김병당, 김병욱, 저 임종성이 함께 노력해서 반드시 예타 대상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미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이제 얘기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얘기를 좀 더 진척을 시켜서 성남시와 강주시가 공통된 단일안을 먼저 만드는 게 이제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안전, 국민의 생명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우선적인 퇴치, 우선적인 조기 종식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생활에 있어서 교통 문제 해결 없이는 어느 것도 만족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새 국회의원이 힘을 합쳐서 반드시 저희 분당동과 서현동, 광주 오포 주민들의 염원인 교통 문제 그리고 철도를 통한 더 빠른 이동을 책임지겠습니다. 지역의 교통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뜻을 모은 의원들은 앞으로도 주민과 소통하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가구마다 개별 주소가 있는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비교하면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은 건물 주소만 있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강북구는 이들 주택에 동이나 층, 호와 같은 도로명 상세 주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강북구가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 등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도로명 상세 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합니다. 건축물 대장에 동이나 층, 호가 기재되어 있는 아파트와 연립주택과 달리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은 개별 가구를 구분짓는 상세 주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기입을 원할 때에도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별도로 신청하는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북구는 건축물 대장 등의 서류를 검토하고 호별 출입구를 확인하는 등 현장 방문을 거쳐 이들 주택에 상세 주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30일간의 의견 제출 기간이 지나면 변동된 주소가 서면으로 고지됩니다. 해당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하면 등본과 초본 등의 공문서에도 개별 동이나 층, 호가 표시됩니다. 강북구는 도로명 상세 주소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세 주소가 기재된 표지판을 무료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QR코드를 이용해 대여와 반납을 할 수 있는 뉴 따릉이를 도입하는데 실시간 위치 추적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초중학생을 위한 새싹 따릉이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QR코드를 한 번만 스캔하면 대여와 반납이 가능한 뉴 따릉이를 새로 도입합니다. 시는 3월 1일 500대를 시범 도입한 이후 올 상반기 5,000대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신규로 추가하는 모든 따릉이는 QR형으로 도입하고 기존 단말기는 교체합니다. QR형 단말기가 부착된 뉴 따릉이는 LTE 통신망을 활용한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해 무단 사용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만 15세 미만 초중학생을 위한 새싹 따릉이도 도입할 계획인 서울시는 올해 따릉이 대여소를 기존 1,540개소에서 3,040개소로 늘릴 계획입니다. 한편 시는 서울시설공단과 합동으로 따릉이 대여소에 대한 방역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손세정제도 비치했습니다. 계획도시인 분당구는 어린이공원 내에 놀이터와 운동공간, 쉼터를 함께 조성했는데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 이용하기가 꺼려지거나 위험한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분당구가 전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합니다. 분당구 내 어린이공원 73곳 중에서 재정비 후 10년이 넘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공원을 우선으로 리모델링을 시행하는데요. 이미 2018년에 3곳, 작년에 9곳, 총 12곳을 재정비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금으로 확보한 45억 원으로 서당, 분당, 느티나무 어린이공원 등 12곳과 보행자 전용도로 2곳을 대상으로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2020년 올해에는 어린이공원 12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영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공간은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들의 놀이 공간과
어르신들만의 운동 및 휴게 공간까지 복합적인 커뮤니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성을 하고 확대해 나갈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정비한 공원 가운데 자연지형을 이용한 놀이시설과 미스트 자동 분사 시설을 갖춘 곳이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는데요. 특색 있으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 공원을 만들기 위해 분당구 녹지과는 구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큰 만큼 대비도 철저해지고 있습니다. 의왕시는 보건소 업무를 중단하고 코로나19 검진을 위한 음압 텐트를 설치했습니다. 의왕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상황 종료 시까지 보건소와 청계보건지소의 모든 업무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의왕시 보건소 선별진료소 이외에 오전동 시티병원 응급실 앞에 추가로 음압 텐트를 설치하고 선별진료소로 추가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음압 텐트 설치를 통해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시민들의 검진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르는 바이러스 지역 확산을 사전에 막고 보다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위해 취약계층 무료 법률 서비스 지원을 확대합니다. 대전시가 법률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사회 취약계층의 무료 법률 상담을 위해 법률 홈닥터 사업을 확대 운영합니다. 법률 홈닥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권, 채무, 근로관계, 임금, 상속, 유언, 이혼, 친권, 양육권, 개인회생과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도움을 주는 법률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2020년 대전시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시청 민원실에 상주하면서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사회복지시설과 피해자 지원시설 등을 방문해 법률 상담과 법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1일 대구시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개정 발표했습니다. 중증도 이상의 환자는 병원에서 치료하고 경증 환자는 의료 지원이 가능한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치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2일부터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원단을 구성하고 생활치료센터 확보 및 운영 지원, 체계적인 환자 분류, 환자 이송, 입원 대기 환자 관리 등의 전 과정을 준비합니다. 우선 중앙교육연수원 등 공공기관 시설에 의료 인력과 장비를 갖춘 생활치료센터를 조기에 확보해 자택에서 입원 대기 중인 환자들을 신속하게 이송할 예정입니다. 생활치료센터에서는 의료 지원에서부터 심리 지원, 생활 지원, 방역 등의 밀착 지원이 이뤄지고 의료진과 지원 인력이 24시간 상주할 계획입니다. 중증 환자의 경우 지역 내 병상을 신속히 배정하고 타 지역 전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전원 지원 상황실에서 병상 배정을 총괄해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토록 할 방침입니다. 달구벌과 빛고울의 달빛 동맹, 광주시가 대구를 돕기 위해 나섭니다. 경증 확진자들을 광주의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격리 입원시킨다고 밝혔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광주시가 달빛 동맹을 맺은 대구를 돕기 위해 대구 지역 코로나19 경증 환자들을 광주에서 격리 치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주시와 5개 구청, 시의회, 시교육청, 의료계 등 각급 기관 단체장들은 지난 1일 오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고 대구 경증 확진자들을 광주의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격리 입원시켜 치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감염이 없도록 대구 확진자들 수송 과정에서 안전의 완벽을 기할 것이며 가족들은 동행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광주시는 전염병 확산 방지도 국민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극복해야 한다며 이것이 지난 100년간 이어온 3.1 독립운동의 정신이며 40주년을 맞이하는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에서는 2020 평창 세계태권도 한마당 대회를 위한 공동협약식이 열렸습니다. 2020 평창 세계태권도 한마당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평창군과 국기원이 공동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60개국, 약 5천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국내는 59개 부문, 해외는 54개 부문, 총 12개 종목으로 경연이 이루어집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평창군에서는 행재정적 지원과 대회 운영 지원을,
국기원에서는 참가자 유치 등 경영 관련 전반적 사항을, 조직위원회에서는 경영과 행사 구성, 연출과 진행 등을 지원하기로 협약했습니다. 횡성군이 장애인 복지단지를 재정비해 장애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횡성군이 장애인 복지타운 내 공간을 리모델링해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애인 복지 증진을 도모합니다. 이를 위해 횡성군은 장애인 기관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공간 활용 방안을 확정하고 추경에 리모델링 사업비를 확보해 연내 완공한다는 계획인데요.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장애인 복지타운 내에 장애인 부모회와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가 추가 입주하게 되고 프로그램실과 휴식 공간 등이 새롭게 들어서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한편 횡성군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보람원 증축과 한우리 작업장 신축도 함께 추진해 장애인 보호 작업장 타운을 새롭게 조성할 계획인데요. 이를 통해 장애인 직업재활의 효율성 및 맞춤형 복지 서비스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는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을 돕기 위해 구호기금과 물품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와 경북 지원에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우선 충청북도는 코로나19 환자 폭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 경북 지역에 구호기금 2억 원을 지원합니다. 타 시도 대형 재난 발생 시 재해복구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해 개정한 조례에 따른 조치입니다. 지원금은 방역과 구호물품 구매에 사용되고 의료진과 대구 경북 주민을 위해 사용될 전망입니다. 이에 앞서 충청북도는 중국 자매결연 도시에 마스크 6만 개를 지원하려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지원하려던 마스크는 도내 기업 중 마스크가 필요한 기업에 분배하고 대구 경북에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구 지역 경증 환자 입원 치료를 위해 병상도 지원합니다.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 폭증으로 병상을 확보하지 못해 대기하는 환자가 늘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자가 격리 중 숨지는 확진자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대상자는 대구 경증 환자 49명으로 국가감염지정병원인 충주의료원의 37명, 청주의료원의 12명으로 나눠 이송됩니다. 충청북도는 해당 병원 안팎의 방역을 강화하고 이송 환자가 상황에 따라 늘거나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섬 지역 주민들을 위해 보령시와 K워터가 섬 지역 수도시설의 운영 관리를 위한 협약식을 했습니다. 지난 25일 보령시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이번 협약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섬 주민들에게 K워터의 기술력과 전문 인력 투입으로 양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원산도, 삽시도, 고대도, 장고도, 소도 등 13개의 섬, 18개 시설에서 해수 담수화를 통한 물을 보급하게 됩니다. 보령시는 앞으로도 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신천지교회 집회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킨 것으로 밝혀졌죠. 천안시에서는 시에 있는 신천지교회 시설물 8개소를 폐쇄 조치했습니다. 천안시는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를 방역하고 천안시 지역 내 신천지교회 시설물 8개소를 폐쇄 조치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신천지교회 집회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킨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천안시는 신천지교회 관련 본소 1개소와 선교센터 4개소, 그리고 문화센터 3개소, 총 8개소를 폐쇄하고 집회 금지 조처를 내렸습니다. 시설물과 주변에 대한 집중 방역을 마친 천안시는 앞으로도 관련 시설물 파악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이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는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이들이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 원의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고 뇌질환이나 특수질병을 가진 저소득층의 만 40세 이상 주민에게는 무료 검진 사업을 추진하며 아토피 피부염이나 천식이 있는 취약계층 질환자를 대상으로는 의료비와 보습제를 지원합니다. 문의와 신청은 각 담당 부서인 양산시 보건소 보건사업과 질병관리팀 아토피 클리닉으로 하면 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음압병동 부족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포항시는 포항의료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코로나19 확진자와 의사 환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현재 대구 경북 지역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후 포항 지역의 추가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포항의료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했습니다. 포항의료원이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다른 병원의 의사 8명과 간호사 8명, 포항시 행정지원요원 16명 등 전문 인력이 파견되고 나머지 병원들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시민안심병원 체제로 운영합니다. 시민안심병원은 병원 진입부터 입원까지 전 과정에 걸쳐 호흡기 환자를 다른 환자와 분리해 진료함으로써 병원 내 대규모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병원입니다. 포항시는 감염병 전담병원과 긴밀하게 협조하는 한편 전문 인력을 확충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라도 소식입니다. 정읍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장의 상인들을 응원하기 위해 정읍사랑 상품권 사용 행사를 열었습니다. 강석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진섭 시장을 비롯한 정읍시 공직자들이 정읍사랑 상품권 사용 행사를 가지며 전통시장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장 상인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유진섭 시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읍시 공직자들이 정읍사랑 상품권 사용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며 상인들께서도 힘든 시기를 꿋꿋이 이겨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려운 시기인 만큼 시민들도 정읍사랑 상품권 구매에 적극 동참해 지역경제 회복에 함께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정읍시는 오는 3월부터 31일까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읍사랑 상품권을 8% 특별 할인에 판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전주시 제2공공청사는 지역 농업경제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제2공공청사가 조촌동 일대로 신규 이전합니다. 전북 전주시가 조촌동 일대로 지역 농업경제를 담당하는 농업부서를 이전합니다. 시는 조촌동의 농업부서와 관련 기관 등이 근무하는 제2공공청사를 신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제2공공청사는 총 71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2월 기본계획 용역 착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2022년 착공할 예정입니다. 시는 특히 송천동의 전주대대를 조촌동의 항공대대 인근으로 이전키로 했으며 이에 따라 전주대대 이전 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위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전주대대 이전 과정에서 행정과 군이 합심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건조한 날씨 탓에 화재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에는 경기도 용인시 신갈동의 재활용품 처리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4일 저녁 7시 40분쯤 용인시 신갈동에 있는 폐플라스틱 파쇄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2층 휴게실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불길은 건물 전체를 태우고 건물 뒤쪽 야산으로 번져 2시간 20분 만에 진압됐습니다. 건물 안에 있던 3명이 대피하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같은 날 서울 외곽순환도로에서는 차량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외곽순환도로 고양 IC 부근에서 4.5톤 화물 트럭에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는 다수의 차량이 경적을 울리기에 사이드미러를 보니 불이 나 있었다면서 갓길에 정차해 자체 진화를 시도했으나 강한 바람 탓에 불이 번졌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적재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한 만큼 버려진 담뱃불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의 한 창고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1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지난 6일 오후 4시 반쯤 남양주시 삼패동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자는 창고 인근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으로 창고 건물 외벽에 야적장 종이박스에 불이 붙어서 신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불은 인근 건물로 옮겨 붙었으나 1시간여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는 조사 중입니다.
마스크 품귀 현상에 마스크를 사려는 줄이 길게 늘어섰죠. 이에 마스크 오부제가 시행되는데요.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맞는 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91년생은 끝자리가 1이니까 월요일에, 97년생은 화요일에 구매할 수 있는 거죠. 어려운 시기 위생수칙을 잘 지켜서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야겠습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